자, 수요일 4일 20라운드 수년 경기 3경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도 좀 빠르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는 역시 7시 30분에 펼쳐지는 수원 FC와 전북의 맞대결입니다. 졸지의 빅매치가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수원 FC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함께 가장 뜨거운 팀, 전북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분위기를 바꾼 팀이거든요. 그런 두 팀이 만나기 때문에 역시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수원 FC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경기를 쉬면서 체력적인 세이브를 했는데 선수단 상황을 보면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지만 3백의 핵심인 김건웅이 경고 누적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김건웅 선수가 곽윤호, 잭슨 사이에서 수비 조율하고 필요하면 또 올라가서 마무리까지 하는 역할, 뭐 굉장히 흔히 말하는 포리베로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인데, 일단 김동윤 감독은 조유민과 김동호 중에 대체자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조유민 선수가 몸 상태는 조금 떨어지고 김동호 선수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으니까 뭐 지금 조유민 선수가 실력만 놓고 보면 조유민 선수겠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좋았던 멤버들이 모두 나설 전망으로 보입니다. 아챔과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마쳤던 전북은 27일에 처음 훈련을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부상자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훈련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육 상태가 좋지 않고 홈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김보경, 김승대, 이용, 바로우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지금 최철수는 부상에서 돌아와 정상 훈련 중이고요. 사살락도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북의 고민 역시 선수들의 컨디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서 돌아온 팀들 다 휴진 겪고 있거든요. 전북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넘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수원 FC의 키플레이어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 선수입니다. 라스입니다. 네. 전북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라스가 워낙 좋아서 지금 4백 쓸지 3백 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울산전 4골은 지금 워낙 임팩트가 컸잖아요. 지금 상대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거란 말이죠. 전북이 원래 스타일이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이제 상대 에이스 공격수를 마음먹고 잠그면 거의 지워버리는 수준. 예전에 말컹이 전북 상대로 골 넣겠다 했는데 그래? 보여줄게 하고 완전히 지워버렸던 맞아요. 못 보여줬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라스가 만약 이것까지 넘는다? 그러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라이커라는 걸 입증하게 되는 거고요. 라스 개인적으로는 전북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벼르고 있었던, 사실 지난 전주 원정에서는 김도균 감독이 당시 충격 요법으로 엔트리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라스가 살아나긴 했는데 어쨌든 전북을 상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는 내가 이런 선수다라는 걸 아마 보여주고 싶을 거고, 여담이지만 제가 거창에서 라스 인터뷰하는데 식사만은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사만한테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북에서는 문선민 꼽겠습니다. 현재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라고 하는데 특유의 스피드가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수원 FC 여전히 수비는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흔드는 선수한테 약한데 문선민이 그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측해 주시죠. 수원 FC. 저는 수원 FC로 하겠습니다. 기세가 뜨겁고 전북의 불안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입니다. 저는 전북 승리 걸겠는데요. 일단 뭐 앞서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라스와 김상식 감독의 어떤 관계 때문인데 식사마가 라스의 장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스가 최근에 보여준 어떤 활약을 통해서 좀 분석을 맞췄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전북 승리를 걸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울산 대구전입니다.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두 팀은 새로 합류할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바로 올대 선수들인데요. 울산은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 서령우 맞네요. 4명이 돌아옵니다. 2일 오후에 귀국하죠. 지금쯤 이제 귀국하고 있겠네요. 하루 쉬고 3일 오후 팀 훈련에 합류합니다. 뭐 하루밖에 없다 보니까 출전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되냐,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이동경은 정말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잖아요. 특히 멕시코전 활약이 대단했는데 팀의 탈락으로 뭐 멘탈은 조금 데미지 입었겠지만 자신감은 좀 얻고 돌아왔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구가 울산 다음으로 올대 선수가 많았습니다. 정태욱, 김재우, 그리고 정승원, 이렇게 3명이 나섰는데 정태욱은 일단 풀로 경기를 뛰어서 좀 지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승원, 김재우는 일단 뭐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투입이 조금 가능해 보입니다. 정승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알아보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죠. 알아보니까 조별리그 2차전 루마니아전에서 다쳤잖아요. 맞아요. 예, 추락해서 이제 머리 그리고 목 쪽을 다쳐서 좀 우려 컸습니다. 정승원 선수만 있었어도 멕시코전에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버티고 좀 싸워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원래 목이 아팠던 선수여서 목이 또 다쳤나?
근데 어깨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I 찍은 결과 딱히 부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전에 엔트리에는 포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깨에 문제가 없는 만큼 뭐 팬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울산은 지난 서울전에 주전 수비수인 불투이스가 엔트리에 아예 빠졌습니다. 근데 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변화를 주기 위한 그 어떤 결정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임종훈이 잘해줬기 때문에 임종훈을 김기 파트너로 한 번 더 믿을지 아니면 불투이스에게 에드가 봉쇄를 맡길지 또 오세훈과 김민준 이제 22세 카드가 2명으로 늘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요. 지켜볼 선수로는 울산에선 조현우 선수로 해야 되겠는데 예, 왜냐하면 필드 플레이어 컨디션이 딱히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골키퍼 선방이 좀 필수적이죠. 예, 조현우가 유효 슈팅 선방률이 50%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빅찬스를 잘 막습니다. 서울전 팔로세비치 슛도 만약 내줬다면 팀이 패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조현우 반대편에서 세징야가 득점을 노리는데 두 선수는 대구에서 뭐 동료이기도 했고 세징야는 또 울산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맞아요. 네.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맞대결 그 결승골. 그렇죠. 네. 추가 시간에 원맨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건데요. 이제 조금씩 예열을 했거든요. 포항전을 통해서 세징야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 골키퍼 조현우만 좋은 게 아니고요. 대구 골키퍼 최용훈도 폼이 무섭습니다. 저도 무승부하겠습니다. 울산이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휴식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올드 선수들도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포항 성남전입니다. 자,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는 두 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항은 어쨌든 대구와 비기면서 송민규 이탈로 떨어졌던 팀 분위기를 올리는 그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고요. 성남도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날리는 무승부를 좀 거뒀거든요. 포항은 지난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재 결과 그런데요. 현재 변화를 줄 수 있는 스쿼드가 아닙니다. 다만 크베시치가 2일 대학팀과의 연습 경기를 소화한 만큼 후반 교체 투입 가능한 전망이고요. 팔라시오스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지금 그런 내부 얘기고요. 포항은 김규동 감독이 오른쪽 풀백으로 데뷔한 박승욱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대구전 경기도 좋았고 내부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신광훈이 계속 중앙에서 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실 이수빈 선수가 지난 서울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신진 선수의 파트너 누가 할지가 좀 김규동 감독의 고민이었는데 박승욱 선수의 존재로 신광훈 선수가 계속 중앙에 뛸 수 있다. 이거는 뭐냐? 신광훈이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굉장히 그런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대구전에서도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성남은 광주전에서 비기면서 한숨을 돌렸는데요. 성남은 선수들이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예 홈투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완전 최악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2일밖에 훈련 못한 선수들도 있었고요. 이를 감안하면 뭐 경기력은 좋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남 특유의 후방 빌드업이 좀 잘 이루어졌고 성남 내부에서 지금 걱정한 게 뭐냐? 저는 선수들 숨이 트였으니까 지금 컨디션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무리하게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근육에 무리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노심초사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보니까 이 훈련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싶더라고요. 일단 서범인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광주전 라인업과 비슷하게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성남은 역시 권경원 효과. 권경원 선수 들어오고 나서 후방 빌드업 상당히 안정감을 띠고 오랜만에 무실점할 정도로 수비도 좋아졌거든요. 여기에 결국에는 또 뭐냐 밀리치 한 방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경기에서도 물리치 선수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포항이 또 이렇게 또 장신 공격수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거든요. 성남 입장에서 밀리치 한 방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밀리치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게 성남의 특징입니다. 부시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성남의 수비가 자리 잡았고 포항의 전방은 무디입니다. 저는 포항 승을 걸겠는데 대구전 돌아보니까 공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고영준도 괜찮고 김진현도 한 방이 있는 선수 같고 포항이 잡을 것 같습니다. 자, 22라운드 리뷰 그리고 20라운드 수년 경기 프리뷰를 숨가쁘게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는 또 주말 리뷰 앤 프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그 K리그 유스 챔피언십 갔다 오거든요. 네. 혹시라도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팀 유스 선수 중에 누가 괜찮나 싶은 선수 있나 저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있으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